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닷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하 6단원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계속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곧바로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고3 문제입니다. 고3 문제. 자, 지난 시간에 좀 힘드셨죠? 네, 이번 시간도 조금 힘듭니다. 초반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69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9 게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문제 룰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1부터 990까지의 이제 자연수 중에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1부터 999 중에서 적어도 한 곳에서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이 두 번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6이 또 들어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369 중에서 369의 숫자들 중에서 하나만 자연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거 다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당연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적어도 한 곳에서 111자리 중에서 적어도 한 곳에서 369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적어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요, 그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3이랑 6이랑 9 중에서 한 개만 있는 경우, 2개만 있는 경우, 3개가 다 있는 경우, 이걸 다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자, 일단 1부터 999까지의 이제 숫자들 중에서는요, 일단 999의 숫자들이 있겠죠. 이게 전체인 겁니다. 자, 말하지 말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빼는 거지. 말해도 괜찮은 거. 말해도 괜찮은 걸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거 말듯이 말하면 안 되는 거의 개수인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말해도 괜찮은 걸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6, 7, 8, 9라고 다 써놓고, 자,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는 9, 6, 3이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만 가지고 내가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세 자리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랑은 달리 100의 자리에 0이 들어가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100의 자리에부터도 0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은 이거 다 몇 개야? 0, 1, 2, 3, 4, 5, 7, 8. 다 합해서 7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7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7가지, 그리고 뒤에서도 7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7의 세제곱까지, 즉 289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니지, 289가 아니라 7, 7, 49에다가 343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43가지를 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사실 뭐가 이게 반전이 있냐면, 셋 다 0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게 돼버리잖아. 그거 경우는 하나 빼주셔야 돼가지고 빼기 1 한 번만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34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해도 괜찮은 숫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주시게 되면요, 65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657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이거 7의 세제곱 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은 잠깐 지워놓고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자, 케이스 분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한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고, 면 두 자리, 아니면 세 자리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69는 헷갈리니까 지워놓자.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었을 때는, 자, 0을 제외한 1, 2, 4, 5, 7, 8 들어갈 수 있으니까 6가지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였었다고 하면 두 자리 자연수는 이제 10의 자리에다가 1, 2, 4, 5, 7, 8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6. 그 다음에 1의 자리도 0 포함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는, 네, 이번엔 7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2가지.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100의 자리가 뭔가 6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자, 그 다음엔 10의 자리에서는 7가지, 1의 자리에서도 7가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요거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294? 29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 주시면 또 342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다. 이 중에서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해서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두 칠하고자 한다. 자, 5개의 구역을 갖다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의 경우엔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느냐? 네, 인접한 곳이 제일 많은 곳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치는 녀석이 모든 그 지역이랑 다 인접하고 있어요. 제일 인기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색칠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경우 케이스를 놔두는 게 훨씬 쉬워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4가지 이하의 색만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선택지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일단은 요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저기선 처음에 4가지가 생길 겁니다. 자, 뭐 A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부터 가볼게요.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겠죠. A는 아니어야 되니까. 자, A는 아니라니까 B라고 하겠습니다. 색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A랑 B도 아니어야 되니까 쟤는 C 아니면 D 여야 돼가지고 여기는 선택지가 2가지가 생길 거예요. C 아니면 D다. 뭐 C라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자, A와 C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B 아니면 D면 되는 거라서 선택지가 2가지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A만 아니면 되는 곳은 B, C, D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12, 24 곱하기 6이 될 테니까 정답은 14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단어만 하나만 바꾸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 자, 여기서 4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4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하라는 말을 지어버려요.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저기 있는 행정구역을 구별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생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별도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여기를 색칠하는 가지수 4가지가 있어서 일단 4라고 곱해주시고요. 자, A를 색칠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 오른쪽에 여기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서 B 라고 색칠을 해둘 거고, 자, 그런 다음에는 내가 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C 아니면 D가 색칠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2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C 아니면 D가 색칠되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C일 때와 D일 때에 따라서 케이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느냐? 만약에 이제 C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2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 놓고 만약에 저쪽에 색칠된 게 C였다 아니면 D였다. 자, 만약에 C였다고부터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색칠될 수 있는 게 뭐 B 아니면 D일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 이제 B냐 D냐가 좀 중요한데 만약에 B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 왼쪽이 남았잖아요. 저거 무조건 D가 색칠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까지 A, B, C밖에 색칠을 활용을 안 했잖아. 그러므로 여기는 D가 무조건 색칠되어야 하다 보니까 저기는 무조건 D가 색칠되어야 해서 1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가지수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쪽에 D가 색칠이 됐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자체로 이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 왼쪽 지역은 B, C, D 중에서 아무거나 색칠하면 되는 거라서 3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 C가 아니라 D가 색칠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랑 뭐 다를 게 있겠니? 다를 게 딱히 없으니까 위에서 4가지 나왔으니까 아래에서도 4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총 여기서는 8가지가 나오게 될 테니까 8 곱하기 3 곱하기 4 하셔가지고 그래서 96이 답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4개 이하로 색칠하는 것과 4개를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는 건 개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13번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다. 자, 각 영역에 빨강, 노랑, 파랑 중에서 1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하려고 한다. 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저는 얘를 갖다가 A, B, C라고 그냥 구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얘랑 지금 얘랑 인접하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인접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점만 만나는 경우는 만나는 게 아니고, 자, 인접한다라는 건 이렇게 선이 겹쳤을 때, 선이 겹쳤을 때를 이제 인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A 색깔 색칠했는데 여긴 A 색칠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원칙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는 곳이 많은 곳부터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가 유일하게 인기쟁입니다. 세 곳에서 인접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쟤부터 색칠을 할 건데 우선 얘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A라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동네는 뭐 B 아니면 C가 색칠되면 되니까 뭐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B를 색칠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A 아니면 뭐 C 집어넣으면 돼서 여기도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가 만약에 A였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근데 케이스가 좀 나눠지긴 하겠다. 저기서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여기가 A인 경우랑 아니면 C인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저기가 A였어. 그러면 여기가 A인 순간 요 자리에 될 수 있는 게 B 아니면 C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위에 색칠해주는 경우의 수가 A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B 아니면 C가 되면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경우 생각해보시면요, 이번엔 여기가 C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C가 이미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될 수 있는 건 B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B 한 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A만 아니면 되니까 B와 C 두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인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6이랑 곱해주시게 되면은 총 3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6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닌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답니다. 자, 6가지 색을 이제 칠해야 되는데요. 봤더니 일단 1이 적힌 정사각형이랑 6에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까지도 써있네요. 자, 여기까지 조건 숙지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내가 현재 색깔을 쓸 수 있는 게 4가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4가지 색상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색상의 이름은 A, B, C, D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저는 어쨌든 1이랑 6이 색깔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색깔이 A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일 수도 있겠고 C일 수도 있겠고 D일 수도 있을 거겠죠. 자, 그러면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자, 뭐 이렇게 쓰다 보면 4가지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경우가 이제 A인 거를 하나 구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걸로 얘가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나왔어. 자, 그럼 B일 때도 딱히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10가지인 거고 나머지 애들도 당연히 10가지 하셔서 총 40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만 셀 때 잘 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세고 나중에 곱하기 4만 합시다. 자, 그러면 A라고 생각하고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에다가 넣어야 되는 그 색깔이 어차피 B, C, D 중에서는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3가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건 3.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요, A도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쓰여진 색도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2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4번 자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4번 자리도 1번이랑 5번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만 쓰면 되니까 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 해가지고 여기 8, 3, 24가 될 텐데, 자, 이런 게 총 4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자, 곱하기 4까지 하시게 되면은 얘는 9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숨통이 트입니다. 3PE, 3 퍼뮤테이션 2인데요. 자, 이 순열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3 곱하기 2로 계산하셔서 6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6PE의 계산인데요. 얘는 6 곱하기 5 하시면 되니까 30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자, 17번에 4명의 학생을 갖다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순열이란 말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뭘 봐야 되느냐? 상황을 본 다음에 그 상황이 순열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 조합으로 풀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을 생각해 보실 때 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 중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복은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생각할 겁니다. 자, 요 4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요 가지수를 세는 걸 갖다가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계산은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가는 거고, 아니지, 계산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다른 1, 2, 3이라는 게 있는데 1, 2, 3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같은 걸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 1 뽑는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일단 서로 다른 4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어쨌든 그 4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니까 R도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뽑았던 학생을 또 뽑진 않겠죠. 한 사람이 2자리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복 허용 안 하는 것도 괜찮고, 자, 마지막으로 순서를 생각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A가 맨 앞에 쓴 거랑 A가 두 번째 쓴 거랑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죠. 이렇게 이거 2개를 다르다라고 판단한다는 건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순열로 생각하는 게 아주 적절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거쳐서 결국 4P4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결과적으로 4 팩토리얼로 계산하셔서 2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런 과정이 후에는 그냥 바로 자동으로 여기로 바로 가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충분히 되셔야 되고, 그 생략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18번입니다. 이번에는 6명의 학생을 갖다가 첫째 날에는 4명, 둘째 날에는 2명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상담하려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상담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째 날에 받을 사람, 둘째 날에 상담받을 사람을 일단 구분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명 중에서 야, 일단은 넷둘로 나눌게. 자, 그러다 보니까 6명 중에서 4명을 먼저 하나 뽑는데, 자, 일단 그냥 뽑기만 하고서 순서는 추후에 생각할 거다 보니까 일단은 순서 생각 안 하고 뽑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2명 중에선 2명 뽑아놓고, 자, 여기선 조합이 사용된 거죠. 자, 그 후에는 곱하기 이제 한 사람씩 상담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4명 뽑은 거에서도 순서를 정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4명 뽑는 그 순서 정하는 것은 4 팩토리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도 순서 정하는 거 2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6C4는 계산할 때 6C2로 계산하셔도 되니까요. 6C2는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하셔서 계산하시면은 15. 자, 이 C는 그냥 1이겠고요. 4팩토리얼은 24, 2팩토리얼은 2니까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30 곱하기 24가 나오게 되면서 72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이번에는 남자 3명, 여자 4명이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하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남자가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한 줄로 서서 등산을 하는 거니까 이건 순서를 생각하는 거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자마자 순열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남자 3명 중에서 남자 3명 중에서 양 끝에 쓸 2명 선발하자. 그러게 필요하니까 우선 3C2를 해줍니다. 자, 일단 선발은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남자를 갖다가 양쪽 끝에다가 배치해 놓고요. 자, 이 사이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자 3명이랑 그리고 남자 1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자 4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배치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어차피 남여녀녀니까 여여여여.
자, 굳이 경우를 나누자면 여기 있는 남자가 남자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자가 맨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다 보니까 5가지 배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 배치하는 가짓수가 일단 5가지 가운데 사람들 5명 배치하는 방법이 5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배치 방법은 됐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뭐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서로 위치 바꾸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여자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 가짓수는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남자가 이 양쪽에 2명이 선발이 이미 됐잖아요. 자, 근데 걔네들끼리 그 양쪽 끝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거 2팩토리얼이 하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 사이에 껴있는 남자는 당연하게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고 가운데에 남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마저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24 곱하기 2니까 48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랑 48이랑 곱하면 240이겠고요 곱하기 3까지 마저 해주시면 720.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20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거 보이시죠? 케이블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두 학생 A랑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에 탑승해가지고, 자, A랑 B는 같은 줄에 좌석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에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자리엔 번호가 있긴 합니다. 1, 2, 3, 4, 5, 6이라고. 자, 그러면 A랑 B가 일단 같은 줄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자, 케이스를 나누시자면 차 하나는 A랑 B가 1, 2, 3이 있는 줄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로는 A랑 B가 4, 5, 6에 있는 의자에 앉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 두 경우는 개수가 똑같을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잘 구하셔서 대칭적이기 때문에 곱하기 2만 잘 하시면은 아래 것까지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1이랑 3인 줄에 앉게 되면요, 자, 우선 A부터 앉으라고 칩시다. 자,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3가지가 있겠죠. 1 아니면 2 아니면 3에 앉으니까. 자, 그러놓고 나서 이제 B가 앉아야 되는데, B는 2가지 중에서 1가지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네, 2자리 중에서 1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들 이제 3명이 있는데, 뭐 3명은 앉는 방법의 가짓수가 뭐 3명 앉히면 되니까 3팩토리얼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3명을 앉히는 가짓수는 3팩토리얼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 6 곱하기 6, 36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아래 경우도 마찬가지로 36이 나올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2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번부터 20번까지의 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영상 보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